방금 도착해서 발표를 하게 된 김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혹시 이거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 있으세요? 이 발표에 관심 있으셔서? 생각보다 있으시네요. 혹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써보신 거 있으세요? 혹시 장고 익스텐션즈 써보신 분? 장고 디버그 툴바 써보신 분? ngrok을 써보신 분? 되게 세 가지를 다 쓰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안 계시네요. 조금씩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도구들이 사실 쓰기가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워서 발표할 거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분량 조절이 큰일 났는데, 그래서 알게 되는 걸로도 되게 유용하실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네. 오늘 분명 이 세미나 주제는 나만의 레시피인데 나만의 레시피는 아니라서 죄송하고요. 네. 이 발표의 정확한 제목은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 디버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도구들은 좀 퀵앤더티한 작업들을 할 때 유용한 도구들이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유용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김슬이라고 하고요. 평범한 개발자고 지금 어쩌다 보니까 2개 언론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정기 코딩 모임이라는 파이조그라는 정기 코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개인 프로젝트들이나 개인 공부들 하고 있는 모임이고요. 오늘 날짜를 잘못 잡아서 오늘 같은 날로 잡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모임 하다가 지금 막 온 거거든요. 이거 끝나고 또 가야 돼요. 큰일 났어요. 오늘 일정을 좀 심하게 잘못 잡아서 원래 이사가 오늘이었는데 이사도 내일로 미루고요. 네. 장고 익스텐션즈 디버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그냥 PIP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PIP 인스톨 장고 익스텐션즈로 미드랩 인스톨 앱스에 앱 이름만 추가를 하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만 하면은 장고에서 매니지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이 명령어들이 전부 다 장고 익스텐션즈가 추가를 해준 명령이거든요. 거의 한 스크롤을 넘어갈 정도의 굉장히 많은 새로운 명령어들이 생기고요. 이 중에서 오늘 살펴볼 게 쉘 플러스랑 런 서버 플러스 2가지 명령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뒤에 슬라이드들이 있기는 한데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이거는 슬라이드로 보는 것보다 데모로 보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직접 보여드릴게요. 코사가 어느 방향이지? 커서를 잃어버렸어요. 띄워놓은 게 많아서. 네, 준비를 많이 안 한 게 티가 나고 있죠. 장고 익스텐션즈는 지금은 미리 다 설치를 해놨는데요. 글씨를 키울게요. 명령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코드에서는 인스톨드 앱스에 추가를 해주는 걸로 설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매니지 파일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런 서버를 하면은 네, 얼마 전에 오픈한 사이트인데 이 로컬에서는 그냥 런 서버를 했을 때랑 별 차이가 없이 떠요. 문제가 없는 사이트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뜨고요. 근데 이 페이지에 오류가 있을 때 잠깐 일부러 서치 페이지에다가 오류를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뭐 원래는 검색어 받은 것 중에 연도를 숫자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변환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이 다르게 된 것 같죠. 런 서버가 아니라 런 서버 플러스로 실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오류 화면이 다르게 뜨죠. 원래는 그 웍적이라는 웹 프레임워크에서 사용을 하는 디버거인데요. 굉장히 예쁘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이 화면 전에 보신 분? 의외로 많이 없네요. 혹시 웹 개발은 많이 하시나요? 웹 개발 하시는 분? 그러면은 이 장면 봤을 때 되게 즐거우실 수 있어요. 네. 그 이게 오류 스택들이 뜨고 있는데요. 방금 일부러 오류를 집어넣은 지점이 이 지점이었었죠. 그 오류가 난 시점에서 오른쪽에 잘 보시면 까만색 그 쉘 아이콘이 뜹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바로 파이썬 콘솔이 떠요. 이게 그냥 파이썬 코드가 실행이 되는 파이썬 콘솔이고요. 네, 이런 반응을 기대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 실행하고 있었던 이 로컬 변수들을 전부 다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어를 변환을 했었는데 이어가 숫자인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걸 바꿔주면은 뭐 뒷부분이 잘 실행되겠거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아니군요. 그래서 바로 실행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잘 되는구나 하면은 다시 코드를 고쳐보고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장고 익스텐션즈의 런서버 플러스라는 명령을 사용을 한 그 개발 서버였고요. 네, 방금 한 이야기들의 슬라이드 버전입니다. 슬라이드보다 훨씬 아무리 짜려고 해도 데모가 편하겠더라고요. 슬라이드는 그래도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팁이에요. 그 원하는 위치에서 오류를 내고 싶다. 제일 오류를 쉽게 내는 방법. 네. 그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콘솔을 띄우고 싶다 하면 그 지점에다가 1 나누기 0을 넣으면은 바로 그 지점에서 그 방금 보신 그 디버거 콘솔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장고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모델 같은 것들을 다룰 때 쉘을 이용해서 다뤄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통 쉘을 실행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그 사용하는 모델 같은 것들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또 장고에서 사용하는 유틸 같은 것들 임포트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실행할 때마다 쉘을 실행할 때마다 그 매번 쳐주는 코드들인데요. 이 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하면은 잘 보시면은 그 모델들을 이 앱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을 전부 다 기본으로 임포트를 해줘요. 그리고 장고에서 많이 사용하는 특히 DB 쿼리들을 그 생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뭐 어버리지 맥스처럼 F 같은 펑션 같은 것들도 이미 다 기본으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쉘도 그 기본 파이썬이 아니라 아이파이썬 쉘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파이썬이 그 자동 완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이 부분도 데모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멋있는 부분. 쉘 플러스를 하면은 뭐 당연히 방금 보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뜨고요. 이 쉘 플러스에 아주 재밌는 옵션이 있어요. 노트북이라는 옵션을 주면은 그 쉘을 아이파이썬 노트북 쉘에서 그 노트북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고 쉘 플러스 커널로 시작을 하시면은 이거는 지금 그 장고 쉘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들이 이미 다 임포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장고 쉘에서 작업하시다 보면은 항상 써야 되는 코드들이 뭉터기로 있다 보니까 다른 뭐 메모장 같은 데다가 잠깐 코드 스니펫을 만들어 놓고 매번 코드 수정할 때마다 쉘에서는 바로 반영이 안 되니까 쉘 다시 시작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코드들 다시 옮겨놔야 되고
근데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저장되어 있는 코드를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임포트가 된 데서 뭐 n을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뭐가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얘를 카운트를 한다는 걸. 이거는 물론 모델을 짠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가장 결함이 많은 차들을 목록대로 뽑아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방금 그 데모로 보여드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쉘 플러스를 사용하면 노트북을 장고 쉘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장고 디버그 툴바도 그 익스텐션즈와 비슷하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피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피부로 장고 디버그 툴바라고만 하시면 설치가 되고, 얘는 설치해야 될 곳이 조금 더 있어요. 그 인스톨드 앱스에도 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는 디버그의 경우에만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디버그 툴바 같은 경우에는 그 IP 같은 것들을 디텍트를 해서 그 개발자에게만 보이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디버그 모드에만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물론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더 좋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앱스 외에 미들웨어에도 하나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맨 밑에 있는 게 디버그 툴바의 미들웨어고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서버를 제가 주겠군요. 오른쪽에 이 부분이 새로 생겨요. 이게 디버그 그 툴바에서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 화면을 보여주는데 사용했었던 그 화면을 로드하는 데 들어간 시간,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이 장고가 사용하고 있는 세팅들, 그리고 웹브라우저의 헤더들 같은 것들 바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재밌는 부분이 이 SQL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SQL을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고, 조금 쿼리가 많은 화면을 볼게요. 네, 완전 엉망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쿼리들마다 실제 셀렉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들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들도 바로 볼 수 있고, 그 실행 계획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도 안 타고 있고 완전 개판인 거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은 뭔가 화면이 느리면은 이제 이런 디버그 툴바에 SQL을 보면서 튜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쿼리를 실행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거의 같은 쿼리가 실행이 됐다. 같은 쿼리가 실행이 됐으면 duplicated four time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완전히 같은 쿼리가 4번이나 실행이 됐다. 이런 부분 최적화를 해라라고 얘네들이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툴들도 있고요. 혹시 발표 자료에는 방금 보여드린 내용들이 뜨고요. 그리고 앵그록이라는 도구는요, 이거 뭐 예를 들면은 슬랙 봇 같은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슬랙 봇에 웹 후크 URL을 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로컬호스트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면 어떤 주소를 넣으시겠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집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 뭐 집에 공인 IP 같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제 서버로 제 개발 컴퓨터로 접근은 가능하겠죠. 뭐 포트 포워딩을 해줄 수 있다면. 근데 저희가 포트 포워딩을 할 수 없는 곳에 있다. 이런 데서 여기에 인터넷을 잡아서 쓰고 있다. 라고 하면은 슬랙이 제가 개발 중인 곳에 어떻게 접근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n그룹을 사용을 하시면은 명령이 굉장히 간단해요. n그룹은 맥 쓰시는 분들은 홈브류 캐스크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토콜 이름이랑 포트 번호를 넣으시면은 명령 한 줄이면은 그 원격에서 이 도메인을 줘요. 뭐뭐뭐뭐.n그룹.io. 그래서 이 도메인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보이시죠? 로컬호스트 8765번으로 포워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퍼블릭 접근 가능한 도메인으로 지금 개발 서버를 접근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HTTPS도 돼요. 네, 되게 중요하죠, 개발할 때. 그리고 이 도구의 되게 유용한 점 중에 하나가 인스펙터라는 걸 기본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방금 제가 터널을 뚫었잖아요. 그 터널을 통해서 접근한 요청들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 퍼블릭 URL로 접근을 한 내역들, 그리고 각 내역들별로 조금만 확대를 할게요. 헤더들이나 로 값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뭐 봇 같은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보내주는 포스트 값들, 그런 것들도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보내주는 값들을 확인하고 개발을 하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고요. 네, 제가 그 발표 분량을 조절을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벌써 사실 끝났어요. 이게 다거든요. 네,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사실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만 알면은 사용하기가 너무 쉬운 것들이라서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